만약에 이거 진짜 좀 찜찜한 거 있으면 생각하면 말해봐봐. 구체적으로 선생님 판단, 선생님에 대한, 학교 선생님에 대한 판단 근거를 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마 기준이 같았을 거야. 그렇게 믿고 가야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점수가 바뀌었어? 예상했던 것보다 바뀌었어요. 좀 바뀌었어? 많이까지는 아니지? 많이 깎였어요. 왜? 원래 최종적으로 몇 점으로 나왔는데? 그냥 86점 정도 받았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7점 깎였어요. 70까지 떨어졌어? 헐.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전부 다 선수능 쪽에서 그러면? 저 객관식 쪽에는 틀린 거 없고? 틀린 거 있는데 아니 객관식 쪽에서 오류난 건 없고? 좀 아쉽겠구만. 일단 한번 시작해보고, 저 시험은 점수는 아직 지금 결정된 거잖아 이제. 수정기가 끝났지? 자, 등차 수열부터 갑시다. 158페이지. 오늘은 또 첫 수업이니까 쉬엄쉬엄 여유있게 한번 해보자고. 로그가 들어가 있는 등차 수열하고 제일 어렵게 느껴진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 809번하고 811번 풀어보도록 하자. 809번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뭐 항이 로그로 표현되어 있던 지수로 표현되어 있던 그렇게 표현된 어떤 숫자들에 나열된 상태가 등차 수열이 맞다면 지수 계산이든 로그 계산이든 어쨌든 등차 수열의 성질 가지고만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라서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수가 포함되어 있건 로그가 포함된 또 다른 뭐 삼각함수가 포함되어 있건 뭐든 간에 수열의 형태가 등차 수열이라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었다면 등비 수열의 모양에 맞게만 풀면 된다는 뜻이라서 새롭게 사용되고 있는 뭐 특수한 기호라던가 이런 거에는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말해주고 싶어. 응, 809번 가보자. 등차 수열의 성질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니까. 등차 수열이 맞다면 칠판 6번장과 2번장의 차이는 공차 몇 번의 차이? 공차 4번. 그래서 등차 수열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6번장에서 2번장을 뺀 결과는 4번의 공차 차이만큼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6번장에서 2번장 뺄 거야. 로그끼리 빼면 되는 거니까 로그 2에 미치 같은 로그끼리 뺄 때는 진수끼리의 나눗셈으로 합쳐지는 거지. 3분의 768로. 그럼 로그 2에 200 얼마지? 200 응? 32 35 15 36 18 응, 안녕하세요. 맞게 한 거니 유리마? 네. 그래서 이게 2의 몇 제곱? 8제곱이니까 이 값이 8. 그 결과가 4D와 같다고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이 등차수열의 공차는 2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다. 그럼 질문이
몇 번째 찾는 문제였어? 첫째 항 찾는 문제네. 첫째 항이면 이것도 뭐 n번장 같은 거 풀 필요 없이 첫째 항이 뭔데? 두 번째 항에서 이런 풀이 저런 풀이 다 동원하자고. 두 번째 항에서 공차 한 번 뺀 게 첫째 항이 되는 거잖아. 공차가 2였다면. 맞지? 그래서 두 번째 항이 로그 2의 3 빼기 2가 니치 2인 로그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될 테니까 정답은 로그 2의 4분의 3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였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 맞다. 그 다음 811번 진행해볼까요? 문제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이 문제 3칸짜리 문제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아. 난이도가 그냥 평범한 문제인 것 같으니까 문제에 대한 해석만 제대로 합시다. 뭐 공연이나 이런 거 갔던 사람들은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번호를 열, 그 다음 줄로 넘어갈 때를 행, 뭐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얘가 예약한 좌석 번호는 7번째 줄이라는 건 7행, 오른쪽에서 3번째 좌석이라면 오른쪽 기준으로 했을 때 3열, 그치? 거기에 예약 번호가 누구인지를, 몇 번인지를 찾아보라는 얘기겠네. 자, 가볼까? 한 열당 몇 개 번호씩 적혀있니? 7개 번호씩. 그래서 1번부터 7, 8번부터 14 이렇게 7개씩 적혀있어. 얘가 지금 원하는 좌석 번호는 오른쪽에서 3번째 좌석, 오른쪽에서 3번째 좌석이니까 첫 번째 줄에 있는 건 5, 여기에서 3번째를 말하는 거니까. 세 번째면 영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세 번째가 영어로 뭐지? 써든가?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그리고 이 순서대로 나가서 7번째 행에 있는 번호가 누구인지를, 얘가 예약할 좌석 번호가 여기인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맞습니까? 그럼 이거 무슨 수열? 그럼 이 녀석의 항을 일반 항을 AN이라 부른다면 첫째 항은 누구예? 5예. 공차는 얼마? 공차는 7. 첫째 항 5가 나오게 해주고 싶다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 녀석의 몇 번째 줄에 있는 번호였지? 그래서 이 규칙대로 하면 7번째를 찾아달라는 얘기였을 테니까 77에 49 빼기 2, 47번에 얘가 예약한 번호가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3칸이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쉬웠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즉 정식으로 뭐 시험 대비 기간이 시작된, 시험 대비 기간은 한 5월 말에서 6월 초에 시작할 거고, 그런데 교재는 분명히 이걸로 계속 쓸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이라도 시험 공부한다 생각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과제 시험 때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미니까지 왔으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번 시험 준비할 때는 클리닉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밀리지 않도록 한번 그렇게 연습을 해보자. 그럼 조금이라도 더 향상된 점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해준다면. 이것도 마지막 문제 위주로 해볼게요. 817번이랑 18번 풀어볼게요. 17번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민이는 이번에 그 수학 점수 뭐 감점되거나 그런 거 없어? 네? 감점되거나 그런 거 없었어? 그때 말씀드린 점수가 최종이에요. 그대로 나왔어? 응, 817번도 너무 쉬웠어. 대신 선생님이 가를 완벽하게 표현은 안 해놨는데 이거 문제 읽었으면 첫 번째와 네 번째 어떻다고?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어떻대? 그럼 선생님이 저기다가 식을 완성시키지 않았는데 저걸 이제 가에 여러분들 읽었던 내용에 맞게 수학식으로 옮긴다면 저 A1과 A4 사이에 어떤 처리를 해주는 게 맞는 걸까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래.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지? 이 둘이 같기는 같은데 한쪽에 이쪽이든 이쪽이든 상관없는 거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반대인 또는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야? 크기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인 수들끼리 더하면 어떻게 되지? 그렇지. 그래서 얘들아 이건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는 첫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한 결과가 0이라는 뜻인 거고 같은 식이야. 같은 식.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걸 할까 그냥? 첫째 항 누구? A1. 네 번째 항 누구죠? A1 플러스 3D. 이게 0이라는 뜻이고 이거 바로 변형할까? 첫째 항 더하기 얼마가? 6D가 얼마라는 뜻? 18이라는 뜻.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이용하면 첫째 항과 공차를 모두 찾을 수 있다. 첫째 항과 공차를 모두 찾았다면 이 수열을 만족하는 일반항 AN도 찾을 수 있다. 질문은 그렇게 찾은 녀석이 계산 안 할 거야? 얘가 54가 되려면 n에 어떤 숫자를 넣어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봤던 거죠. 마무리가 안 됐다면 과제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풀이는 이미 다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 풀이는 과제하면서 하세요. 818번 바로 시작해봐. 문제 818번부터 먼저 해석하십시오. 풀이는 나중에 하고 좀 팁을 줄까 이것도? 이 문제는 두 종류의 등차 수열이 나왔죠.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이 모두 다 등차 수열이래. 그 말은 AN도 N에 대한 1차식, BN도 N에 대한 1차식. 그렇게 1차식의 특징을 갖고 있는 두 수열끼리 더하기나 빼기가 돼 있는 경우도 당연히 1차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그치? 1차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1차식이 될 경우가 훨씬 더 많아. 1차식이 안 되는 경우는 1차항이 사라지는 경우. 둘 다 공차가 같았을 때. 결국 무슨 말이에요? 등차 수열끼리 더하거나 빼서 만들어진 수열도 결국엔 또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입니다. 등차 수열끼리 더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 또는 등차 수열끼리 빼서 만들어낸 새로운 수열들 모두 다 결국엔 등차 수열이 된다는 얘기였겠죠. 학교는 지금 삼각함수 계속 진도 나가고 있어? 아직 안 나왔어? 너희들도 오늘 처음 학교 간 건가 이제? 솔직히 아들을 보니까 재량 휴업까지 휴교일까지 붙여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쉬던데? 진짜요? 다른 학교가 5월 2일부터 시험 5월 2일부터 쉬었어요. 다른 학교 중에? 네, 그러더라고.
망할 놈의 연유 되게 길어. 자, 가보자. 잘 봐. 지금 문제에서 말했던 조건 중에 하나가 A3-B3야.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설정을 했어야 되느냐? 뭐 할까? AN과 BN이 등차 수열이라. 그러니까 N에 대한 1차식일 거고 AN의 공차를 T1, BN의 공차를 T2로 잡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힌트가 A3-B3니까 아예 AN, BN을 따로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 AN과 BN을 뺄셈 형태로 만들어낸 새로운 수열,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볼까 생각을 해봤더니 AN에서 BN을 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D1N에서 D2N을 뺄 거니까 D1-D2N에다가 알파- 베타는 뭐 어떤 숫자일 테니까 뭐 상관없어. 중요한 건 여기야, 여기. 결국 AN-BN이라는 수열도 얘를 공차로 하고 있는 등차 수열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봐. 문제에서 뭐라 그랬지? 첫 번째 줄에 이 수열의 첫 장이 같다면, 그럼 내가 만든 수열의 첫 장이 누구냐? 첫 장은 A1-B1입니다. 이게 0이라는 뜻이야. A1, B1이 같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의 첫 장이 A1-B1인데 그게 0이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서 말했던 셋째 장. 셋째 장이 바로 A3-B3가 되는 거겠죠. 이게 얼마라고 그랬냐면 8이라고 그랬습니다. 얘가 몇 번장이라고? 첫 번장. 얘가 몇 번장이야? 그럼 첫 번장과 세 번장의 차이가 얼마큼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첫 번장에서 세 번장까지 하려면 공차가 몇 번 되어줘야 되지? 따라서 두 번의 공차가, 선생님이 따로 적지 않을게. 선생님이 적고 있는 이 공차가 누굴 말하는 거냐?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 두 번만큼의 공차로 인해 0이 8이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따라서 공차는 얼마가 돼야 된다? 공차는 4가 돼야 되겠다. 그럼 질문. 몇 번째 찾는 문제지? 이 수열의 15번장을 묻는 문제였던 거지? 그럼 15번장은 첫 장 얼마에다가? 0에다가 몇 번의 공차를? 14번의 공차를 더해주면 계산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 AN, BN을 각각 생각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겠지만 등차 수열끼리 덧셈이나 뺄셈으로 연결돼서 만들어진 새로운 수열도 결국엔 1차식으로 표현될 거라서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지금처럼 정답이 나왔다는 얘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56이 정답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아까 세 칸짜리 문제보다 이게 세 칸에 느껴질 정도의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네. 선생님의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 충분히 그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시험 볼 때쯤 되면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쉬운 문제가 돼야 되겠죠.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우리 세 번째 유형은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갈까요? 822번 시작해보세요. 필기 천천히 해놓으시고 필기 잘 해놔. 그런 다음 822번 시작해봅시다. 방금 풀었던 818번 문제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은? 등차수열 알려줬고 그 등차수열에 세 번째, 9번째 알려줬으니까 n번째 찾을 수 있을 테고 이것 때문에 세 칸째가 된 것 같은데 그 AN의 절대값을 씌우는 값이 제일 작게 되는 순간 절대값이 제일 작을 때가 언제냐? 스스로 한번 속으로 대답해봐. 절대값을 취한 결과 제일 작을 때가 언제냐? 정답이 가장 0에 가까울 때야.
양수도 좋고 음수도 좋으니까 어떤 애가 0에 제일 가깝게 나타나는지를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생각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가 어딜 봐서 3칸짜리겠어. 그리고 느낌도 있죠? 등차수열이야. 3번장이 음수고 9번장이 양수래. 그럼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야. 음수에서 점점 커져서 13까지 온다는 얘기는 그 중간 어딘가쯤에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그 순간에 바로 직전에 있는 두 개 항 중에 누가 더 0에 가까운 수인지를 묻는 문제였던 거겠지. 그렇게 그냥 뭐 직접 하나씩 다 해봐야겠다 생각하기보다는 n번장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더 좋을 게 맞죠. 좋은 풀이가 분명히 맞을 테고요. 바로 갈게. 공차 몇 개? 뺐을 때 공차 몇 개? 6개. 6D가 얼만큼? 24. 그래서 D가 얼마죠? 뭐 이쯤이야. 나만 암산되는 거 아닌 것 같으니까. 공차는 3. 그래서 n번째는 4n을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게 되면 여기 얼마 돼야 되니? 3 넣었을 때 12. 마이너스 23 들어가야 되나? 선생님 계산 맞지? 네. 그럼 이때 이 녀석의 절대값을 취한 결과가 제일 작을 때 찾는 건데 0 근처를 찾아보는 거야. n에 얼마 넣었을 때가 마지막 음의 값이지? 5. 그리고 6 넣었을 때 뭐가 되나? 1이 되죠. 얘네들이 0에 제일 가깝게 있는 숫자들이거든. 그 중에서도 누가 더 가깝게 있는 숫자? 1이 더 가까이 있는 숫자. 그래서 절대값 취했을 때 최소가 되게 n값 찾는 거구나. 몇 번째야? 6번째니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죠. 쉽다. 자, 그 다음 일단 기본 문제부터 좀 풀어보는 게 좋으려나? 얘들아, 이거는 기본 문제부터 봅시다. 제일 교과서에 있고 어떤 문제집에도 있을 만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 823번 풀고 갈게. 이거 823번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겨울방학 수업할 때 선생님 식대로 푼 게 있어. 그 풀이대로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서술형 문제 풀 때도 기말고사 때 서술형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갑니다. 선생님식의 풀이는 뭐였냐면 이 A라는 녀석을 수열의 이름을 안 붙이고 아예 새로운 이름의 수열, 이 녀석을 BN이라는 이름으로 붙일 거예요. 그럼 얘가 몇 번장 되는 거야? 첫 번장이 되는 거고 얘가 몇 번장이 되는 겁니까? 12번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수열이 된다고? 등차 수열이 된다고 했으니까 바로 시작할까? 이거 공차 몇 개 차이? 11번의 공차 차이에 의해서 1이 34가 된다는 얘기니까 33 말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공차는 3이다. 따라서
내가 새롭게 지정한 Bn이라는 수열의 특징은 공차는 3이면서 첫째 항은 얼마가 되는? 첫째 항은 1이 되는 등차 수열이었더라. 맞습니까? 근데 질문은 뭘 찾는 문제였어? A7 찾는 거야. A7은 이 수열의 몇 번째 말하는 거지? 그렇지. A7은 얘가 B2잖아. 얘가 B3고 문제가 원하는 번호보다 한 개 더 많은 게 내가 찾고자 하는 거라. A7은 B 누구와 같다? B8과 같다. 문제가 말하는 A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지정한 수열의 8번째 항과 같다. 그래서 8 넣었을 때 나오는 8, 3, 24, 22를 정답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야 좀 매끄러워. 뭔가 수열의 이름 계속 들먹이면서 풀고 싶은데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사실은 0번짝이 되는 거잖아. 얘가 11번짝이 되는 거고. 이걸 수열 A라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수열을 만들려면 A0이라고 하는 값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수열에서는 A0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예 전혀 다른 형태의 수열의 이름을 붙여서 표현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죠. 요게 그래도 제일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 바로 넘어갈게. 제일 어려운 문제로 가봅시다. 제일 어려운 문제로 가기 전에 둘 중에 하나만 더 해야 되겠다. 827번, 28번 이렇게 가자. 27번부터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827번 시작해보세요. 내일모레 과학날 있어. 과학이 있었다고? 내일모레 과학이나 행사에 가지고. 내일도 행사 때문에 좀 늦은 거였고? 체육대회 좀. 과학의 날이랑 체육대회랑 같이 있어? 아니요. 체육대회 해? 네. 언제? 신비하게. 무슨 요일이야? 다행이네. 지수야, 삼각함수 쪽은 수열 끝난 다음에 할 거야. 수열 먼저 우리 마무리 짓고 학교에서 이제 삼각함수 끝날 때쯤 하면 다시 한번 삼각함수 선생님하고 복습하도록 하자. 그래도 이해를 잘해야겠지. 중간에 껴놓은 숫자의 개수 몇 개인지 나왔어 안 나왔어? 정확하게 안 나왔지. 아까는 10개 넣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숫자의 개수가 전체 12개라는 걸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공차를 직접 찾을 수 있었다면 지금 이 문제는 중간에 껴놓은 그 n개의 숫자들이 몇 개인지를 몰라. 그 말은 껴놓은 숫자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공차도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야. 맞지? 그래서 문제가 뭐야? 공차를 찾는 게 아니잖아. 공차가 될 수 있는 건 누구고 될 수 없는 건 누구냐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공차가 깔끔하게 누구로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껴넣은 숫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만약에 중간에 껴넣은 n개의 숫자가 많으면 공차는 그만큼 작아지겠지. 사이에 껴넣은 숫자의 개수가 적어. 그럼 몇 개 만에 10에서 22로 넘어간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공차가 커지겠죠. 중간에 집어넣은 숫자의 개수에 따라서 공차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공차로 불가능한 걸 찾아보라는 얘기였던 거지.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공차를 표현해 봐야 된다. 공차를 표현해 놓고 그 다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없는 걸 찾는 게 순서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작해볼게. 이번에도 선생님은 이 전체 수열의 이름을 A와는 별개의 Bn이라는 수열로 표현을 할 거고요. 자, 얘들아, B1은 얼마? B1은 10. 이거 몇 번장이지?
n 플러스 2번째 항이 22가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맞잖아. 제일 앞에 있는 게 첫 번째야. A1이 두 번째야. A2가 세 번째야.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얘가 n 플러스 1번장일 거고 얘가 n 플러스 2번장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게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니까 또 인접한 항들끼리 빼서 공차가 몇 번 되는지 찾으면 돼. 이거 뺐을 때 한계수 차이 몇 개? n 플러스 1개. 따라서 적을게. bn 플러스 2에서 b1을 뺀다는 건 공차 몇 개를 말하는 거다? 공차 n 플러스 1개를 말하는 거다. 벌써 여기에 문자가 적히면 순간 모자라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 그만큼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머릿속에 정확하게 박히지 않았을 경우. 이거 봐. 같은 거거든 지금. 여기서 얘 뺐을 때 한계수 11개 차이니까 그 11개 차이만큼의 공차가 발생하게 되고, 얘는 뺐을 때 얘가 정확하게 몇 번장인지 모르기 때문에 몇 개인지 모르니까 뺀 결과에 맞게 n 플러스 1개만큼의 공차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지. 그게 얼마가 된다? 그게 12가 된다. 자, 이 문제에서 선생님 마음 속에는 이게 제일 중요해. 문제가 공차를 원하고 있었잖아. 그럼 공차 찾아야지. 공차 찾아야죠.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풀어야 공차가 누가 될 수 있는지 누가 될 수 없는지를 찾아볼 거 아닌가. 맞아요? 공차가 될 수 없는 거 찾아보라며. 그럼 공차의 모양을 한번 확실하게 찾아나 봐야죠. 이때 n자리에 들어가는 숫자에 따라서 공차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대신 n은 무슨 수? 자연수. 됐습니까? 네. 그럼 생각해봐. 중간에 껴놓은 숫자의 개수가 어떨수록 공차가 커진다? 개수가 적을수록 공차가 커진다. 맞습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에 한 개만 껴넣었다면 여기서 여기 갔다가 바로 여기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한 개수가 두 개 차이. 두 개 차이 때문에 12가 발생한다는 건 공차가 6. 그래서 공차가 6이 되면 얘가 10, 얘가 16, 그 다음에 22. 한 개만 껴넣었을 때는 공차가 6까지 만들어져. 그런데 내가 만약에 중간에 껴넣은 숫자가 두 개다. 그러면 공차 한 번, 두 번, 세 번에 의해서 12, 1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중간에 껴넣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공차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여기 안에 껴넣은 숫자의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공차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여기 봐봐. n이 작으면 작을수록 분모가 작은 거니까 전체식은 커질 거고 공차는 커질 거고, 중간에 껴넣은 숫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 공차의 크기는 작아질 테고. 맞습니까? 이건 직접 찾아봐야 돼. n에 1 집어넣었을 때 공차 얼마 가능? 6.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3. 4 집어넣으면 5분의 12. 5 집어넣으면 2. 6 집어넣으면 7분의 12.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공차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거 다 찾아야 돼? 뭐야 이거. 이거 그냥 보면서 찾자 우리. 1번 3분의 2 될 수 있습니까? 해볼게. 지금 분자가 12니까 1번 3분의 2가 되려면 3분의 2를 분자 12로 늘렸을 때 분모가 얼마가 돼야 되지? 3분의 2를 이 모양에 맞추려면 여기 6 빼야 돼. 그럼 얼마? 18분의 12. 그럼 물어볼게. 분모 18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n자리에 누구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맞아. 여기에 17개의 숫자를 껴 넣으면 그때 공차가 3분의 2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4분의 3은 몇 분의 12? 16분의 10이 되는 거 맞아? 그럼 n에 얼마 넣었을 때? 15 넣었을 때 가능하다. 3번 5분의 4는 15분의 12. 그래서 n자리에다가 14 넣었을 때 되는 숫자. 4번 6분의 5는 12만 들려면 여기 얼마 곱해야 되니?
5분의 12 곱해야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여기다 5분의 12 곱하면 5분의 12 곱하면 72분의 12 이렇게 되는 거네. 얘를 이 모양에 맞게 12로 만들고 싶으면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얘가 5분의 72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얘는 자연수만 넣을 거거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모양은 만들 수 없을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5번은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해서 일일이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이 분자에 적혀있는 모습이 최소한 이 12라는 숫자에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약수가 돼야지 약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혀 약수하고 관련 없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얘로 만들기 위해서 방금 말했듯이 분모에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자연수가 아닌 정수가 아닌 분수 형태의 유리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연수를 넣어서는 절대 만들 수 있는 모양이 아닐 테니까 분자가 12의 약수냐 아니냐를 판단해서도 충분히 그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아요. 요렇게 해서 826번도 비슷해 보이거든. 유형이 과제할 때 요거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으면 좋겠고. 자, 그럼 우리 세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828번. 이번에 시간 좀 줄 테니까 한번 고민 잘해봐. 828번. 그리고 방금 풀었던 문제 눈으로만 보고 마음속에다가 머릿속에다 확실하게 새겨놔. 아, 공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공차를 찾아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공차가 n 플러스 1분의 10이라는 모양을 이용해서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얘기. 공차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공차를 찾은 것 뿐이라는 거지. 자, 좋은 친구들이 있어. 한두 문제 풀고 쉴 테니까 한 5분 정도만 좀 더 기운내. 이거 하나만 하자. 태훈아, 이거 한 문제만 하고 쉴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갈까? 이거 하나만 더 하자.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그럼 불러줘. 이게 뭐야? 첫탕 이름 붙여봐. 얘가 A1이야. 이 수열의 이름이 AN이라면 얘가 A1이야. 얘가 뭐야 그러면? A2고 그렇게 나가다가 얘 뭐니? A9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A9에서 A1을 뺀 결과가 공차 몇 개 차이지? 8개 차이야. 그 8개 차이 때문에 간격이 얼마가 벌어진 거야? 16. 그래서 AN이라는 수열의 공차는 얼마다? 2라는 걸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에서 BN이랑 AN의 공차 어떻다 그래서? 같다고 그랬거든. 그럼 또 불러줘.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야 돼?
B1 이건 뭐라 불러야 되지? B2 그럼 마지막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BK 플러스 2번 맞잖아 여기 K가 있다면 그럼 요거까지 하면 K 플러스 1개 K 플러스 1개 다음에 나오는 게 K 플러스 2번 짝이니까 BK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서 BK 플러스 2에서 B1을 뺀 결과는 공차 몇 개 차이? K 플러스 1개 차이 그런데 AN과 BN의 공차가 어떻다고? AN의 공차가 뭐였어? 2였잖아 그러니까 얘도 공차가 2였겠지 2라고 하는 공차가 K 플러스 1번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얼마를 만들어낸 거죠? 20을 만들어낸 거야 맞잖아 5에서 마이너스 5 뺀 거니까 그래서 K 플러스 1은 얼마가 되고? 10 그래서 K는 뭐가 돼야 된다? 9가 돼야 된다 됐습니까? 모두 물어봤지? Y5 그럼 얘들아 우리 A에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냥 이것만 구하지 뭐 불러줘 BN은 공차 얼마에? 2에 첫 장 얼마였지? 그럼 마이너스 17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5 나와야 되니까 맞아? 이때 질문 Y 누구를 찾는 문제였다고? Y5는 이게 B 몇 번째였어? B2 얘가 B3 그럼 Y5는 B로 따지면 몇 번째 말하는 거야? 6번째 말하는 거니까 여기다 6 넣었을 때 나오는 얼마? 마이너스 5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K는 9 Y5는 마이너스 5가 될 테니까 그 두 개를 더한 결과 얼마를? 4를 정답으로 말해주면 되겠더라 선생님이 좀 이상한 건가? 이게 난이도 구성 표현된 게 아니지 선생님 느낌만 그런 거지 실제 문제를 푼 학생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울 수도 있을 테니까 근데 내 생각은 이게 더 어려운 문제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아이고 그냥 첫 타임이라도 또 그냥 우리 남학생들 졸고 있고 두 번째 타임 쉬엄쉬엄 할 테니까 한 타임만 조금 집중해서 해 저는 조금만 이따 다시 들어올게